오늘은 원장님, 오늘이 지금 4월 19일이죠? 19일이죠. 그 49분 전에 이제 원장님이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네요. 그죠? 네네. 주제가 이제 2028학년도에 이제 수능이 통합사회 예시문항을 완벽하게 분석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 고1들은 이제 수능에서 이제 9등급제죠. 네.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가 뭘 묻고 있냐. 뭐 결론은 보면 통합적 사고가 승패를 가른다 했는데 통합적 사고가 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4월 15일 날 발표된 예시문항이죠, 이게. 네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하고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4개가 발표났잖아요. 그죠? 네네. 그 수학은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분석이 좀 잘 돼 있으니까 보시면 네네. 될 것 같고요. 예, 예. 네네. 사회탐구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탐구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네네. 하죠. 네, 이제 여기 보면 예시문항이 있거든요. 네네. 다운받으셔서 좀 뭐, 보라는 건 아니고, 느낌을 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예시문항으로 나오는 거, 출력해서 다 한번 봤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원장님이 좀 궁금하신 거 위주로 제가, 네.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네네네. 같네요. 사회 탐구 영역에서 그전에는 9개인가요? 그 중에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2개 정도를 선택했고, 사탐론이 있으면서 이과 아이들이 보통 이제 그 사탐에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과탐에서 하나 정도를 수능으로 가지고 왔었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융합적인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2028 그 통합 사회로 바뀌면서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융합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게 수능에서도 과연 영향을 끼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과목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사회는 이제 지리하고, 윤리하고, 역사하고, 일반사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네. 역사는 사실은 한국사는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여기서 역사라는 거는 뭐 이번에 동국공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대사인 것 같아요. 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세계사랑 근현대사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세계사도 현대사 아, 네. 위주로 그렇군요. 조금 예. 이해하시는 게 아, 네.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목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4과목 특징인데, 지리잖아요. 네네. 윤리잖아요. 되게 예, 로직이 예. 강한 거죠. 아, 네. 땅에 대한 로직이죠. 네. 지구과학하고도 좀 결합되고 네네. 되게 과학적이에요. 예, 예. 윤리도 보면 철학에서 나온 거죠. 네. 인간의 어떤倫理가 딱 로직이죠. 누가 무슨 말 했냐 딱 되죠. 일반 사회 그러니까 되게 좀 관념적이죠. 그렇죠. 사회를 일반화해서 볼 수 있는 뭐 정경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네네. 그리고 이제 법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일반 네. 사회문화, 여기 일반 사회 다 뭉쳤다. 사실은 통합사회라면 요 일반 사회를 통합사회라고 보면 사실은 되는데, 우리나라 교과서 편제상에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 선생님들도 4가지의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융합이 된다는 거, 이걸 융합을 어떻게 시킬까가 통합사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조금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문항 수도 바뀌었고, 배점도 달라졌고, 시간도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서 그 뒤에 연이어서 네네. 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는 선생님들이 지식선생님, 윤리선생님, 일반사회선생님, 역사선생님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수업하시고, 네네. 통합사회가 지금 통합적으로 안 이루어져 있죠. 네. 그 4개의 전공팀이 다 들어가서 하시는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걸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를, 수능 문제를 이분들이 모여서 전공 교수님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만들면 이 과목 간에 고유한 과목이 가진 특징이 되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보니까 융합했다 하지만 융합한 건 한 30%고요. 네네. 이번에 문제 분석해 보니까 예. 요 영역별 문제가 한 70%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회는 과목이 가장 큰 특징이 변화가 많은 과목이거든요. 그 진화를 굉장히 빠르게 해요. 네네, 그렇죠. 그 지금부터 2025년부터 이제 2028년 수능 때까지 아마 통합형 문제가 많이 구축될 걸, 뭐 그런 걸 좀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 편제도 보면은 학교에서는 통합사회 있었지만 사실은 이 4가지 영역으로 가르쳤다. 별로 통합사회가 아니었다. 네. 근데 수능 과목이 되면서 이제 통합으로 가르쳐야 되는 예, 예. 숙제가 생긴 거죠. 네네. 그리고 예전에 이게 통합사회는 그 통합사회라 해가지고 9개 영역을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통합사회가 그 바뀌면서 2개로 찢어져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가 통합사회 1이고요. 네네. 6번부터 10번까지가 통합사회 네네. 2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4개 영역 중에 지리 영역, 그 다음에 윤리 영역이 들어가 네네. 있고, 그 사회문화가 약간 들어가 있는
문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국이죠. 네네. 그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보면 임금보장과 헌법이 법이겠죠. 네. 사회정의와 불평등 정치하고 법이 네네. 되겠죠. 예, 예. 요거는 이제 경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사회문화하고 이런 게 결합되어 있는 거가 네네. 되어 있고 예, 예. 현대사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미래와 지속사.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원장님 생각하시는 요 1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2권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보세요. 이렇게 비중이 2권 이만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결국 하이라이트는 2권이 이제 수능 문제화 되고 아마 요게 기본 소스 자료를 붙는 네네. 식으로 융합되는 형태가.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 문제의 어떤 강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시행했던 거 보니까 지리가 깔아 들어가는 문제가 요즘되고요. 일반 사회 상당히 문제가 뭐 그죠? 출제 빈도가 높네요. 예,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네네. 윤리라 안 하고 도덕이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요 문제가 이렇게 깔려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리 중심의 통합 문제, 아, 예, 예. 일반 회라고 하는데 일반 사회 통합 문제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역사 통합 문제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는데 고딕체로 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통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분석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점점 가면서 이쪽으로 보면 통합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요쪽에 예, 예. 70%가 되지만 네. 이 문제가 30%지만 제가 볼 네네. 때는 한 50%까지 넘어가지 아,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역별 주요 특징과 학습 전략인데 원장님은 그러면 과목할 때 무슨 과목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지리가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그렇죠. 사회과학이니까 네네. 가장 과학적인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론의 여지가 예, 없는 예. 거. 아, 네네. 그 지리부터 하시면 제일 좋죠. 네. 지리에 뭘 보자면 데이터 보셔야 되죠. 지도를 넣는 연습을 아, 하는 네. 게 어릴 때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예, 예. 같아요.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지리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로직한 게 뭐겠어요? 뭐 윤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윤리를 하시는 게 예, 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흐름인데 고대사하고 중세사하고 근세사하고 현대사가 있다면 현대사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그래도 훨씬 좋을 그럼 것 좀 같아요. 수월해졌네요. 예, 예. 그럼 세 개가 이제 이거 시 공간이 이제 결합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 사회는 이제 개념 위주로 이제 붙여 들어가면 네네. 좋은 공부법인 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틀 따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대해서 답변 안 하셨는데 시간이 지금 애들이 원래는 그 25분이었나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늘었잖아요. 문제 또 배점도 문제 달라지고 원래 30분. 30분인데 그럼 40분으로 늘었고 문제도 25문제가 예, 예, 그렇죠. 됐죠. 이제 문제가 5문제가 더 들어왔으면서 배점도 1.5, 2, 2.5 이렇게 세 개로 예, 나눴죠. 세 개로 이제 나눠지면 그럼 기존의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탐구 영역이랑 2028 탐구 영역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무래도 2.5점을 배점받았는 거는 좀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되고 학생들이 어쨌든 시간이 10분 10분 해가지고 수능을 또 20분을 더 보게 되면 또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통합사회를 지도하시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유념해야 되거나 기존이랑 달라졌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전에는 9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9과목이니까 지리에서 2개, 윤리에서 2개, 역사에서 뭐 2개, 일반 사회에서 뭐 3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네. 칸막이가 적죠. 네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빠르게 풀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풀죠. 아, 그래요? 어차피 개념이 이 라인 따라 그대로 가니까. 아, 그대로. 그대로 개념이 네네. 쭉 별로 애들이 이제 이제- 변형 문제나 그런 게 없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리고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자료도표 그 과목의 특성상 지리는 데이터 자료가 들어가고 윤리는 학자들 들어가면 좀 헷갈리게 하고 역사는 이제 거의 뭐 빠져버렸잖아요. 네네. 뭐 쉽게 되고 뭐 동아시아 이런 거 있지만 세계사 예, 예. 있지만 공간에 약간 하면서 좀 시사적인 트렌드 넘어가지만 그럼 애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네네. 일반 사회는 사회문화 같은 거 자료도표 같은 거 네. 중에서 나뉘어주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 과목의 특성상은 어쩔 수 없이 더 깊게 약간씩 파는 킬러 문제를 만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별로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어떤 과목이 가진 킬러 쓰는 게 아니라 섞어버리면서 융합하면서 그래서 이제 융합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이신 제일 중요한 거군요. 거는 이걸 분류를 해놓으면서 해체도 하고 모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한번 네. 머릿속에 해체하고 모아야 네네. 되니까 그러면 타임 어택이 되게 심해지죠. 5문제 네. 늘었는데 10분 예. 늘었는데 그 5문제 넣은 게 융합 문제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유용한 문제가 8문제니까 더 많겠죠? 그럼 애들이 보면 해치고 조립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쉽지 않겠군요. 타임 어택이 좀 네네. 심하지 않을까? 시간 지나가면 풀면 다 풀겠죠? 그렇군요. 이게 이거였어?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가지 네. 않을까 그렇게 네네.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뭐 융합 공부법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음. 또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뭐 사실은 뭐 새로운 교과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면접이라고 네,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면접이냐 하면 인문학 면접이 있다. 네네. 근데 거기서 틀림없이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기반의 면접이다? 독서 기반의 면접이다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오. 통합사회 융합 공부 방법은 아마 서울대에서 네네. 지향하는 그 아, 문제랑 그렇군요. 결이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 네네. 출제자들은 아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구술 면접하고 그 예. 문제 통합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문학 면접을 아마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문제를 보기는 했는데 봤더니만은 예전에 이제 서울대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할 때 봤었던 문제들이랑 유사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제가 내용까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글로써 이렇게 봤었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에 보면 그 안에 꼭 말씀이시군요. 잊지 않고 있는 게 독서 목록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만큼 서울대는 독서를 중요시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통합사회는 독서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독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일반적인 거는 네네. 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저널이라든지 유튜브 콘텐츠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신을 공부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네네. 그 개념의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28년 동안 대치동에서 애들 성공적으로 가르쳤던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뭘 읽을 것인가 했는데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시작은 과학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사실은 물리하고 그 화학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수학적 베이스에. 그게 네. 과학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지리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과학적인 또 네네네. 로직한 게 경제거든요. 네네. 경제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정치도 보면은 법하고 관련된 부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 부분은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요쪽 네네. 하면 이제 요걸 우리는 여기를 이제 사회과학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요쪽 하시고 이제 요쪽에 뭐 인문학인데 인문학 넘어가기 전에 중간지대가 사회문화거든요. 그 회색지대인데 그렇군요. 요거를 이제 사회에 요거는 예. 과학적인 개념 좀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 좀 더 하시고 그러면서 역사를 요쪽에 좀 끼워 넣으시면 세계사 네네네. 중심으로 예. 현대사 중심으로 그렇군요. 보시고 예, 예. 그럼 철학에 이제 논리가 중요한 거 현대 철학 논리 중심으로 보고 네네. 그리스 철학 좀 보고 윤리 쪽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네네. 그런 종교 순으로 보면 공부가 되면서 특히 보면 이 통합사회가 결국 지향하는 점은 뭐가 융합이냐 그러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군요. 그래서 이걸 다 융합시킨다. 예, 이게 통합사회의 특징이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고의 확장을 되게 노력했고 진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내신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통합 주제 프로젝트 같은 거 정해놓고 네네. 그 다음에 융합 독서를 하면서 세특에도 잘 활용하면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원투도 잘 할 수 있고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하고 면접에서 이제 면접이 대세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겠죠. 그 서류도 잘 만들 수 있고 네네. 면접도 잘 할 수 있는 거. 특히 명문대 가는 데는 네네.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행동 영역별 핵심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이걸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미디어를 중간에 놓고서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나 이것들을 가지고 개념 이해를 하고 미디어에 나오는 걸 자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탐구 보고서 같은 걸 쓰라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 대표님이 그 전문가 입장에서 이 내용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고서 저걸 쓰신 건가요? 이게 행동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우리가 학생들이 통합사회를 배운다고 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들을 개념화 시키겠죠. 네네네. 개념화 시켜가지고 텍스트를 읽어내겠죠. 읽어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제재가 뭐냐 그러면 현실이에요. 네. 사회는 현실이에요. 현실에 네네. 일어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네네. 행동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건 바로 배워서 실천하는 거죠. 네. 바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영역의 학문이기 네네. 때문에 행동 영역별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저기서 계속 공통으로 나오는 게 64개의 주요 주제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저 주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세계적인 통합사회 주제는 크게 나눠서 네. 주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10개로 나와 있잖아요. 네. 10개로 나왔지만 이게 그 행동 액션 플랜인데 주제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술 혁신인 것 같고요. 네네. Y축은 기술 혁신인 것 같고 네네네. 그 다음에 X축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3개가 왔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두 축으로 하면서 이게 두 개가 몇 개가 되냐 하면 4개가 돼요. 아, 그래요? 4개가 그게 또 두 개로 찢어지면 4개가 되고, 네네네. 4개가 찢어지가 16개가 되고요. 아, 그럼 승수를 이제 가는 거군요. 찢어져가 시공간을 넣으면 예. 64개, 그러니까 이 10개의 테마가 64개의 아, 그렇군요. 주제로 딱 정리가 돼서 64개로 배워놓으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액션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네네네. 되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씩 있지만은 4개가 또 들어가거든요. 네. 40개인데 제가 융합시켜 보니까 24개가 융합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64개가 나옵니다. 아, 네네. 그렇게 가져가지고 좀 넓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립화 시키면은 좋지 네네.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 그걸 가지고 신문도 읽어보고 특히 미디어 같은 거, 유튜브 네네. 같은 거 좀 잘 보시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 그래프나 이런 게 빅데이터가 발전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미디어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걸 통계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 가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 연습도 좀 해보시면 네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려면 어떤 학습이 좀 필요한지 그 수능은 이제 말씀해 네 주시면 개를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를 채점해요. 네네.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 예. 여기 보니까 1.5점짜리 문제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자료 분석을 하고 있냐. 이 문제가 네네. 보니까 2점짜리 문제 아, 같아요. 제가 네네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하고 있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탐구 능력 있죠. 네네. 탐구 능력이 이게 융합 문제인데 이게 2.5점짜리 네네. 문제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결론 평가는 이제 지금은 결론 평가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진화된다면 독해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가 진화할 수 있겠다 싶은 게 한 3문제 정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논리 사고를 묻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네. 진화한다면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건 아마 수능의 미래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네네. 수능을 정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면 아마 네네. 그 결론 평가가 논리 추론으로 갈 것 같아요. 아, 구술 면접처럼. 그러게. 그래서 자기가 공부할 때 개념 63개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때려 넣어가지고 2점짜리 네. 하고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융합해서 64개를 융합해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암기가 절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이게 64개를 내공학에 보더라도 암기해서 할 수 없고요. 내공학은 보면은 되게 대칭화시키고 모듈화시키고 그 다음에 순서화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거에 맞춰서 64개를 모듈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대칭화시키면은 순서가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점수를 잘 내려고 했었을 때는 뭐 외우지 말고 이해해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단계를 거치면 애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기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수능이 지금 2028이니까 현재 고1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치르게 되는 것이라서 당장 목전에는 내신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내신 문제는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원 예시 문항이 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험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통합사회를 한 4년 동안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그때 이제 저는 이 통합사회 교재를 의뢰받아서 만들어주면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 된 게 뭐냐 하면 AI를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써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건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 뭐 영역별로 다른데 이제 학업에 대해서는 출제하는 분들이 되게 도움이 출제하는 분들은 많이 이걸 안 쓸 되겠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AI로 진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요. 문제를 만들어보고 툴도 해보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 아니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실 수는 없거든요. 문제를 만드는 자는 고민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뭐라 하더라도 바뀐다 하더라도 독서가 제일 중요하고 읽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해력이. 예. 아, 그렇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합사회를 보시면서 그 읽었던 과정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특에 녹여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읽었던 과정을 뭐를 쓰냐면 면접이 있잖아요. 네네. 읽었던 과정을 논술에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곧 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니까 시작했겠다 그죠? 예, 대원외고부터 해서 이제 내신 시험을 하고 있는데 고1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강의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올리고 또 이제 간단한 문제를 또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할 예정이니까 유튜브나 뭐 또 저희 블로그에 가끔 찾아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 학교가 아니면 다른 학교 친구들이 주위에 있으시면 또 저희들에게 많이 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블로그에도 좋아요 조금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통합사회 방향을 저희들 말한 대로 보시면 되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